가장 유명한 게 그 얘기잖아요. 죄가 없으면은 기각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입을 털었어. 죄가 없으면 기각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기각이 됐어. 근데 기각이 곧 죄가 무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거를 그러니까 온갖 입은 다 털어놓고 본인이 이건 또 불리하면 또 빠지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스스로 자업자득이고 본인의 뭐 무덤까지는 아니지만은 본인의 면을 다 구겼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현의 청년내각의 신정현입니다. 우리 혁명정부의 시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엿새나 됐던 긴 연휴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좀 서글프기도 하고 또 푹 쉬니까 기분도 좋죠. 아니 추석 때 일 시키고 혁명정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동부 장관 데려오세요. 자, 추석 연휴 이틀 남겨놓고 저희는 열일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뉴스를 잘근잘근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뉴스. 네, 일주일 빠른 뉴스에 까먹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초대 손님 외로운부 장관이죠. 김준일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외로운부 맡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고승혁 안기부 장관님. 네, 여러분 안전이 위협받는 대한민국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감청을 책임지는 고승혁 안기부 장관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자, 우리 추석 어떻게 보냈는지 첫 번째 키워드는 나의 추석 해방 일지. 네, 먼저 우리 김준일 외로운부 장관님, 엿새나 되는 이 기나긴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단 저 제목이 틀렸어요. 네, 뭡니까? 추석 해방의 일지가 아니라 추석 구속의 일지. 이재명 대표님은 추석 때 해방된 거 아닌가요? 이재명은 해방됐지만은 김준일은 구속됐어. 그렇군요.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빴어. 그러니까 이 추석이 이번에 6일이나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도 끝나고 하니까 어디 바빠서 못 간다고 핑계를 그때 못 대는 거야. 네. 다 다녀왔어요. 일단 처가 목포에도 다녀오고 친구가 서울에도 다녀오고 당숙 저 남양주에 당숙도 찾아뵈러 가고 줄에서 주신 우리 주례 선생님도 찾아뵈러 가고.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바빴다. 네. 너무 바쁜 그 와중에 외로워. 바쁘지만 외로워. 제가 그 영화 내부자들의 그 이경영 씨가 비자금이 폭로된 다음에 도망쳐서 혼자 호텔에서 있을 때 그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이경영 씨가 존나 고독하구만.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혹시? 비속어 써서 죄송하고요. 영화 대사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하구만. 진행시켜. 비슷해. 네, 고독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로운부 장관으로서 이 고독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외롭지 않은 추석을 연구해 오실 장관님의 멘트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고승혁 안기부장님 지난주 좋은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어땠어요? 저희는 아기를 낳아서 이틀째 함께 자고 있는데 이틀 밤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육아에는 잠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의 추석은 명절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민심 도감청을 할 수 있는 날이죠. 민심의 도감청에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 민심 도감청한 안전기획부의 이런 엄청난 뉴스들은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민심까지 도감청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살폈다고 합니다. 추석 풍경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 30대는 이제 여행을 가는 날로 인식되고 있고요. 본가를 찾지 않는 경우는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40, 50대는 이제 차례 음식도 아주 간소화해서 또 차례를 드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예 절에 아예 제사를 맡겨놓고 그냥 이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요즘 추석의 전통적인 풍경과 다르게 먼저 김 장관님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일단 저희 집안은 차례를 안 지내요. 원래 안 지내셨어요? 전통적인 쌍놈 집안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안 지낸 지 종교상의 이유로 안 지낸 지 좀 오래됐어요. 뭐 혹시 기독교?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종교가 있긴 한데. 잘 모르는 종교인데 그러니까 안 지낸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용도인 것 같아요. 이 추석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는 특히 목포 처가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두 가지만 해요. 뭐예요? 누워있기, 밥 먹기. 와. 그래도 뭐 먹으면 설거지는 좀 사위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까지 18년에 꿋꿋하게 버텨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 밥 먹기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례 음식
이런 것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예.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이상 집에서 전 정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차례 예. 음식 안 하고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정치 얘기. 예, 정치 얘기 왜 안 네. 하냐면은 일단은 정치를 싫어해요. 정치를 싫어하고 네. 정치적 흥분 상태가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은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얘기 오히려 안 해요. 야.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윤석열 투표자, 이재명 투표자, 예. 투표 포기자 다 있거든요.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예, 있어. 예, 서로 예. 이제 금기. 정치 얘기는 금기. 좋습니다. 뭐 정치 얘기 그만하셔도 됩니다. 청년 내각이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정치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제가 가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정치 얘기 정치부 물어봐요. 기자 출신이라. 아니 저한테 말 걸 거리가 없으니까 원래 사람들이 고나리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 언제 하냐, 취직 언제 하냐, 애 괜한 언제 괜히. 하냐. 근데 세 개 다 하니까 물어볼 게 없나 봐요. 이제 정치 얘기밖에 안 다 하니까. 남았어. 그래서 피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 진짜 본 광경인데 큰아버지 댁에 항상 네. 찾아가 뵀어요. 그 제사 핑계로 늘 가긴 했지만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제사가 아니면 어른들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시겠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갈 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못 뵌 지도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또 제사라는 게 꼭 뭐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가족들을 끌어모으는 힘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근데 좀 듭니다. 정치인이시잖아요. 네네. 정치인들은 추석이 뭐예요? 막 인사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요. 네. 제가 이번에 만든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추석에는 송편, 신정에는 당신 편. 여러분의 편에서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이러면 가다가 갑자기 박수 치고 재밌었어 이러고 막 그랬어요. 진짜 정치인 같아요. 그래요? 아이고 진짜 정치인 알겠습니다. 맞으시니까요. 네. 남편은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남편이죠. 추석에는 송편, 남편은 남편이에요. 네. 뭐 저는 그렇다 치고 이제 두 분이 다 정치인들과 깊이 또 관여돼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명절에 보통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냈는 것 같으세요? 정치인들 일단은 뭐 저기 역에서 인사들 많이 하고 그랬죠. 지하철역 아니면은 뭐 당 대표들은 뭐 추석 아니니까 그 서울역 같은 데서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다 욕합니다. 그래요? 눈 버렸다. 눈 버렸다. 어떡해. 당대표 나오면 눈 버렸다. 그날 어. 그리고 또 약간 그 당시에 민심을 좀 알 수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어느 당이 더 외면을 받는가. 둘 다 외면 받는데 어느 당이 더 외면을 받는가 보면은 대충 이 당이 지금 정치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충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용산은 호남선이 출발을 해서 민주당이 네. 보통 용산에서 인사하고 국민의힘이 보통 서울역에서 인사하거든요. 진짜? 네. 보통 그렇게 인사하는데 지역구가 엇갈린 의원들이 몇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산에서 이제 인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용산 특히 호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괜히 욕 많이 먹고. 왜 나왔어? 그래서 아니 나는 내 지역구 때문에 왔는데 욕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한다. 특히 그래서 네. 용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보시면 어차피 욕 먹는 거 아니니까 네.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다들 뭐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뭐. 네, 너무 욕하지 마시고 또 정치는 또 욕 먹는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거 욕 먹는 게 정치인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제 딸내미가 저번에 네.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영혼을 남겼습니다. 저한테 악플이 엄청 붙거든요. 네.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아빠 무풀보다 악플이 나 이렇게. 저 위로된다. 네. 맞아, 현인입니다. 맞아. 현인. 제 딸내미. 따님이 그렇습니다. 통찰력이 있어요. 심지어 유치원 때 그 얘기를 했어. 야, 역시 아버지의 통찰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 이제 이 말로 위로가 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SNS에 글 한번 썼다가 지금 악플이 4,500개 달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따님의 말이 저한테까지 위로가 돼요. 무풀보단 악플 정치인에게는. 네, 좋습니다. 이번 추석 특히 대통령실과 검찰 또 양 정당은요 속내가 아주 복잡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또 회자되고 있는지. 자, 이제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엄청난 정치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장관님과 부장님, 대통령실과 검찰, 국힘과 민주당 중 어디를 좀 제일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먼저 장관님부터. 일단 뭐 지금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민주당을 봐야죠. 민주당. 네, 민주당이 왜냐하면은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10월, 11월은 민주당의 시간이에요. 네, 당분간은 민주당이 모든 정치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오히려 종속 변수처럼 아마 여당이나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있지, 네. 저 강서구청장 선거 있지,
네. 그리고 장관 청문회 있지, 대법원장 표결이 있지, 네. 등등등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민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 뭐 구속을 면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예, 개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야, 개딸이 제일 야당을 장악했나 봅니다. 지금 개딸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도 똑같이 보는데요. 저는 이제 차별점이 있는 거라고는 이제 개딸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민심이 요동치느냐. 네. 가령 이렇게 뭐 민주당 주도 이슈에서 역시 뭐 이재명 구속도 면했는데 예. 뭐 국민의힘 잘못했지라고 나오있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이재명 뭐 있는 당에서 하는 거 뭐 의미가 있냐 하고 넘어가는지 이런 분위기를 조금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우리 혁명정부의 시민 여러분들도 이후에 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직전에 검찰과 이재명의 일전이 있었죠. 이재명의 판정승으로 끝난 이번 구속영장 대전. 자, 주연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적 참견 시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먼저 우리 고승혁 안기부장님, 네. 예, 철저한 뒷조사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장관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나온 걸로 보면 이분은 이제 재벌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구속시키는 예. 스타 검사로 엄청 유명했어요. 이분은 예. 엄청난 게 재계서열 1, 2, 3위 삼성, 현대차, SK 총수를 모두 구속시킨 적 이야, 있고요. 예.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둘 다 구속시킨 수사팀에 있었던 굉장히 이제 화끈한 특수통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 얘기할 때 가끔씩 사람들이 좀 놓치는 게 있는데 이명박 정부 출신이에요. 이명박 그래요? 정부 때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어요. 행정관으로도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뭐 MB계 라인이 지금 뜨고 있는데 이때 한동훈 씨를 약간 제외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분도 사실 그쪽에 좀 속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엘리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초중고 모두 이제 강남에서 나왔어요. 서초 강남에서 나오는데 서울대 법대 가서 만 22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엄청난 재능을 또 보였는데 이분이 2003년에 SK랑 한화그룹 수사를 해요. 그러면서 만 29세에 SK랑 한화 총수를 동시에 수사하는 굉장히 스타 검사로 떠올랐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2003년 말에 대검 중수부에서 드림팀을 구성했는데요. 15명. 그중에 막내로 합류해서 최연소로 합류해서 그때부터 약간 끝발 날리는 검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좀 그 조국 추미애 사태가 온 이후로 또 왔다 갔다 하는 좀 기복이 있었어요. 좌천이 많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그 전까지는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뭔가 이슈를 다룬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구속 수사도 거의 다 됐어요. 구속영장을 이제 그 판사한테 달라고 하면 거의 받을 정도로 타율이 높았는데 조국이랑 이제 그 민주당 정부와 아무튼 갈등을 하면서 약간 무리한 구속영장을 좀 청구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2021년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사냥개를 원했다면 나를 쓰지 말아줘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판했어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겠듯이 조국 사태 이후로는 거의 약간 정치적 메시지를 스스로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스타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이런 필모그래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치인으로 거의 뭐 전향하다시피 사실상 멘트가 확 바뀐 것 같은데 혹시 김 장관님 혹시 여기서 좀 첨언해 주실 한동훈 장관의 좀 비하인드가 있다면? 일단은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다라는 거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사를 했어. 수사를 했는데 센터를 털었어. 뭐가 안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사가 아니라 다른 거를 하면은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 저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들은 특수부 검사들은 센터를 털었는데 안 나와? 그 옆에를 털어. 또 털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타겟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덜 털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한동훈의 특수성이 아니라 원래 특수부 검사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특수부 검사들이 좀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특수부 검사들이 특수부를 오래 한 검사들이 정치를 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본인의 무오류성, 본인의 그런 거에 강한 좀 신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저거를 이제 내가 목적한 데도 그게 잡아 넣는 거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하려는 이제 경향성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73년생. 그러니까 92학번. 오, 되게 젊으시네요. 대충 나이가 비슷하시죠? 제가 저보다 한 살 많죠. 한동훈 뭐 비슷한 또래예요. 그리고 누구니? 그 SBS 라디오 김태현하고 친구. 진짜요? 김태현 변호사랑 친구. 같은 고등학교는 아닌데 고등학교는 아마 한동훈이 현대고고 압구정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부 잘해서 서로 잘 알고 지냈다. 김태현 친구고.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친하군요. 얄밉네요. 몰라, 하여간. 김태현이 그래서 한 자리 할 것이다, 뭐 이런 썰들이 파다했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어쨌든, 뭐 그럴 거고. 한동훈 장관의 특징이,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신다라는 거는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저거를 클래식을 듣는답니다. 그래요?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무서운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누워가지고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클래식 듣고 그래요. 영화 같은 느와르 영화에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약간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의 평가에서 약간 재수 없다. 그렇구나. 약간 그런. 근데 본인은 약간 술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약간 고상한 약간 그런 취미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고. 되게 재미난 거. 그 장인이 진영구. 옛날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한 그 검사, 그래서 오빠는 그 진영구 검사, 그리고 그래서 그 언니, 그 딸들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미국에서 입시 컨설팅하는 그 언니고, 뭐 이제 진민정인가? 그 이제 와이프 아내가 이제 진민정이라는 그 지금. 미국 변호사. 이렇게 집안이 좋네요. 집안이 좋아요. 그렇네요. 우와, 좋겠다. 추석 때도 행복하겠다. 집안이 좋으면.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상상을 해봤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클래식 듣잖아요. 요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집에 혼자 앉아서 뭐 모차르트, 베토벤 나오고. 근데 제가 추천해줄 노래는 클래식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렇게 이제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검사라면 트와이스 노래 들어야죠.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예스와 예스. 무조건 예스만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기억에 남는 건 본인의 무오류성. 이거는 특수부 검찰들의 대부분의. 근데 또 상대의 유오류성. 너는 반드시 죄인이야. 라는 걸 또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이런 분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걱정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 재계 1, 2, 3위 총수를 구속시키고 대통령 2명 구속하는 수사팀 지휘한 데도 볼 수 있듯이 무오류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승승장구를 좀 달리기는 했어요. 내가 감으로 찍거나 아무튼 내가 하는 수사들은 다 성과를 냈다라는 거가 자기 업적이 자신을 약간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파트가 조금 요새 도드라지지 않나 그런 단점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무오류성을 주장했던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는 유오류를 범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재명 수사의 논란의 장면들, 그 유오류성을 증명했던 그 영상들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 149표. 부 136표. 네, 저 장면이 아마 가결되었음을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 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입니다. 조금 정치인 같은 분이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왜 급발진하시나요? 여기서 카메라 한번 이 제안 설명이 말하지 않았지만 말한 것 같은 느낌을.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동안의 관행에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혐의를 또 시인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을 자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범이 아니죠. 좀 얄미워. 자본이 아니죠. 중대 범죄자 혐의자죠.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아유, 방송 메이크업 받으시나? 아이고 예. 갑자기 피부 얘기하다가 제 얼굴에 벌건걸 보는데 여러분 저 낯설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얼굴이 원래 붉어요. 예.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체포동의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까지 한동훈은 단 한치도 틈이 없는 당당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있었던 불구속 결정의 문제는 국민의힘마저도 당혹스럽고 또 배신감과 또 고통스러움을 느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불구속 결정은 결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속 수사를 자신만만했던 이런 한동훈 장관의 판정패 이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업자득이죠. 왜냐하면 자업자득.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선수들이야 다 아니까 지금 검찰총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검찰총장. 뭐 알지만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머시기. 이원.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그렇죠. 아실 수도 있지만은 예. 물어보면 아마 거의 모릅니다. 예. 원래 사실 검찰총장 이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데 지금은 더 모를 거예요. 지금 이원석이거든요. 맞아요. 예. 이원석인데 검찰총장이 절제된 방식으로 언론에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해야 할 일을 네. 한동훈이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모든 일,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 그러니까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 교도행정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하는 일이 많거든요. 출입국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그냥 법무부 장관 같아. 아니 검찰 장관 같아. 검찰 장관. 하는 일이 다 그런 일, 뭐 본인이 다 이 수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궁금해서 아침에 출근길에 묻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걸 뭐 수사에 개입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네. 하는 게 네.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절대로 구속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 됐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지지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보여준 적이 없는 행동을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구속되고 안 되고가 왜 법무부 장관의 승패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승패하고 연결 지을 수밖에 없게 본인이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그 얘기잖아요. 죄가 없으면은 기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본인이 입을 털었어. 죄가 없으면 기각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기각이 됐어. 근데 기각이 곧 죄가 무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거를 납득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온갖 입은 다 털어놓고 본인이 이건 또 불리하면 또 빠지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스스로 자업자득이고 본인의 뭐 무덤까지는 아니지만은 본인의 면을 다 구겼다. 사실 한동훈 장관의 주요한 그 레토릭이요.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과거의 언어를 들고 와서 과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식으로 늘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제
죄가 없으면 기각될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멘트 하나가 본인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예. 장관도 드디어 내로남불의 늪에 빠지게 된 거죠. 지금 웰컴 투 네로남불 내로남불. 드디어 예. 오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늪이긴 하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할 때 예.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네. 부분이 있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인데도 정치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기반에는 저는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민주당의 예. 성찰이 왜냐면 필요하죠. 조국, 예. 추미애, 예. 박범계까지 계속 정치적 이슈를 법무부 장관이 끌고 가게 그 네. 무대를 만들어준 건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그 전에는 몰라요.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황교안은 있네. 유명하죠. 예. 그 정도 이제 총리까지 가는 사람 아니고서는 예. 사실 없는데 지금 굉장히 조금 법무부의 정치화를 만든 네. 문재인 정부가 되게 반성해야 되고 자기네들의 그런 실수 때문에 지금 후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떠보네요. 한동훈 장관한테 네. 너 정치인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를 먼저 주도했던 건 사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였던 것이고 그런 걸 바톤을 이어받아 한동훈 장관이 좀 더 심하게 할지언정 그 원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동훈 장관 과연 반격의 묘수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네. 이원석이 반격의 묘수가 있느냐인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한동훈의 반격의 묘수가 그렇네요. 있느냐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제가 아까 특수부 검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일을 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건 수사를 또 하나 시작하지 않을까. 별건 수사. 네, 다른 예. 거를.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비판도 뒤에 좀 하겠지만은 해도 너무한 게 검찰이에요. 사실은 지금 맞아요. 하는 네. 거를 보면은 네.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요건은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다시 청구를 하는 거는 사안이 이제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사안에 중대한 변경이 있기에는 모릅니다만 앞으로 네, 뭐 예.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 주도권에 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그렇죠. 당분간 예.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한 번에 엎을 거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밖에 없거든요.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예. 지금 아까 뭐 그 재판은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그 변호인단들이 좀 시간 끌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재판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선거에 영향 안 미치기 위해서 그러면은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예. 수사. 예. 다시 수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 개가 지금 한꺼번에 굴러가고 있는데 아직 예. 지금 표면으로 안 드러난 게 있어요. 정자동 호텔 특혜 네. 예. 의혹이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것도 아마 조만간 제가 보기엔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뭔가 소환 조사 이재명 지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죠. 예. 어쨌든 뭐 반격의 묘수는 또 다른 별건 수사, 뭐 새로운 사실들을 또 뭔가 끌어내는 방식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이제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끌어낼지도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사 외에도 한동훈 장관의 국회 상임위 출석 그리고 출퇴근길의 도어 스태핑 또 특유의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자신감과 혹은 비아냥거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강한 상대 앞에서는 횡설수설하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죠. 자, 언론에 비춰진 한동훈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번에는 한번 좀 안기 부장님 한번 살짝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보기에는 이제 아웃룩 자체가 네. 세련되고 말투 자체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스타일성에서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민주당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약간 전술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멍청한 일들인 거죠. 지금도 이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제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한동훈 상대로 탄핵을 하면 가장 즐거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굽니까? 제 생각에는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탄핵을 하면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vs 민주당 전체예요.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유력한 정치적 주자로 떠오르게 되고 저는 탄핵이 가결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요. 추진을 민주당이 진짜 한다고 하면 예.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많은 혐의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 관계자들도 측근들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들을 하는 것도 이제 취재 중에 확인을 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 유죄가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예. 1심이든 2심이든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탄핵된 한동훈은 예. 봐라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장관까지 탄핵한 거 아니냐 하고 한 번에 스타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추미애가 그 윤석열 선대본부장 한 것처럼 네. 지금 민주당이 또 한동훈 선대본부장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시감이 분명히 듭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도 민주당이 또 무리하게 또 탄핵을 무조건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은 저도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한동훈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영웅이라고 호칭을 받고 있어요. 박근혜랑 이명박을 넣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영웅이 되지? 그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게 구국의 영웅이라는 표현까지 받아서 야 이거 한동훈 장관 진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그럼에도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은 뼈아픈 하나의 실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정대로 과연 총선에 차출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게 탄핵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총선에 못 나가거든요. 네. 네. 탄핵이 되면은 총선에 못 나가고 예. 그 직무가 정지되고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네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이제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탄핵이 아까 우리 안기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또 이게 또 전세가 좀 역전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본인이 대선에서 이제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맞상대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뭐 한동훈, 오세훈, 뭐 홍준표 등등등이라면은 이게 매치업상으로 본인이 여기에서 한동훈에게 사실 더 어떤 뭐 면죄부를 주거나 본인이 조금 민주당이 무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적절한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탄핵을 해서 지금 상황이면 사실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뚜렷하게 있다고 보기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사람들은 뭐 현근택 변호사나 뭐 많은 분들이 뭐 5가지 뭐 법률 위반이 있었다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헌재가 인용할 정도로 그게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법률 위반이냐는 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탄핵을 추진 실제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거예요. 계속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내내 이제 두드러 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할 거다라고 계속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군부를 떼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총선에 뭐 한동훈 장관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결국 총선에 바람을 일으키는 건 그 사람의 희망과 비전에 국민들은 반응한다고 보거든요. 과연 한동훈 장관에게 국민이 마음이 동할 수 있는 희망, 비전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보수층에서는 확실히 인기가 많은 거는 맞고 특히 이제 그 연령별로 이렇게 지지하는 거 여론조사 몇 개를 보면은 이제 50대 이상의 남성도 남성인데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특히 이제 반듯한 이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애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 승리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수도권의 견인차가 돼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딱히 인기가 많지가 않고 지역별로 봐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의 더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평균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2030한테는 뭐 인지도,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입니다. 진짜요? 모르죠. 놀랬네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로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수도권의 어떤 뭐 열세를 지금 뭐 열세로 추정되는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동훈 하면은 이 정권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할 때 그거를 뒤엎는 방식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은 가장 유력한 거는 완전 차별화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명박 때
정권 때 말기에 박근혜가 나와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 차별화하는 방식의 하나가 예, 있는 예.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한동훈은 지금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 정권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고 예.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에 넘기가 한동훈으로는 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도 한계가 있고 수도권의 역전의 명수로서 쓰여지기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두 가지 분석을 주셨습니다. 자, 안기 부장님 보실 때는 좀 역전의 명수 한동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보수층이 근본적인 왜 보수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보수층은 진짜 원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가 아닌가를 되게 중요시하게 원리 봐요. 원칙. 그러니까 재벌을 구속시키고 이제 그 이명박이든 뭐 박근혜든 구속을 시켜도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여기 봤을 때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서울구치소로 그 흉악범들 특히 이제 연쇄살인범들을 다 모았다는 기사가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뭐 여야 그 보좌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우려라기보다는 좀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뭐 사형 집행이든지 뭐 법 절차를 강화하는 이런 집행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사실 강력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호응을 한동훈 장관이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군부를 떼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걸 하든 안 하든 뭐 사법집행이나 사형집행을 재개한다라는 이걸로 어떻게 조금 그 공정이라든지 법치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려는 뉘앙스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되게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형제 사실상 폐지 국가인데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만지작거리는 거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움직이거나 이슈가 된다면 뭐 2030이든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